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컴플레인 그리고 리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컴플레인이나 리콜은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고 또 실제 의약품이라든지 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리콜을 진행을 하죠.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리콜은 보통 자동차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그 전자제품의 리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의약품 또한 이제 리콜이나 컴플레인 절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불만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. 그래서 모든 품질 관련 불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기록돼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구두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서면으로 접수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죠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술된 불만 처리가 이제 관련돼서 기술된 절차에 따라서, 그러니까 SOP가 되겠죠.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 중대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컴플레인의 경우 규제기관에 바로 알려야 됩니다. 그래서 규제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불만을 처리할 건가를 논의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회수, 정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회수를 고려해야 될 거고, 그런 그 회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먼저 우리 SOP에 상황을 규정을 하고 기술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회수를 진행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회수를 진행하지 않는 그런 그 일률적이지 않은 일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. 회사 내부에서. 그리고 회수 절차에는 그런 회수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평가할 인원,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, 알려야 할 대상,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기관에 알려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환자들한테 알려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, 또 보관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해 왔을 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이미 수립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제 회수해온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적합된 의약품과 섞이거나 뭐 그런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쿼런틴으로 그 격리 보관을 해서 그 처리에 대한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격리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를 다 문서화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환자의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불만이나 회수에 대해서 QA, 특히 QA에서 정말 신속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